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가 네. 우리 또 그 민족 최대 또 명절이죠. 그렇죠, 대명절 그렇죠. 우리 또 예. 추석입니다. 명절에 이제 많은 친척들을 만나 뵙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끔 좀 무서운 친척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좀 조마조마한데 왠지 오늘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닌데 아마 박명수 씨는 지금 조금 전에 예, 예, 얘기대로 예. 어려운 뭔가 좀- 나오시는 분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친형은 아니고 사촌 형인데 좀 무서운 형 있잖아요. 되게 대성한 형. 비교가 많이 되는 형. 예. 오늘 명절 특집이니 만큼 네네네. 예. 오늘 게스트가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다 모았다니. 자, 오늘 뭐 경력만 합쳐도 이분들 60년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크는 정말 레전드들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추석 특집 레전드 의견.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레전드 커버. 아유, 유원이 아유, 안녕하세요. 자, 이분만 앞에 서면 제 멘탈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 자, 수많은 히트곡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요계의 진정한 레전드 바로 이승재! 그들이 이제 제대를 명하였습니다. 소녀에서 남자가 되도록 하는 한류 제왕 동방신의 이현우예요. 여심을 사로잡는 신콩 비주얼 최강 창민. 자, 늘상 얘기 드리지만은 저도 약간 그 톱스타 울렁증이 있는데 네, 우리 네. 박명 씨도 좀 그 몇몇 그 톱스타의 울렁증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분. 예. 아유. 이승철 씨하고 박명 씨 오랜만에 또 보시는 예. 거죠? 척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아니 그리고 일단은 뭐 바쁘니까 그렇겠죠. 뭐 연락은 잘 안 하니까. 일단은 뭔가 탐탁치 않은 어떤 그 목소리 톤 자체가 박명 씨 같은. 그럼 형은 조용필 선생님만 전화해요? 전화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하자고요, 그게. 근데 엄마들끼리 만나잖아요. 가끔 엄마들끼리는 모임이 있어요. 그 두 분 우리 따님들끼리 또 같은 예, 유치원 원희하고 다녔었죠? 저 민수하고 네. 친구라서. 아, 그랬죠. 소녀시대라고 형님 노래 중 그게 이제 형님 노래. 모임이 전부 큰 애가 전부 다 딸이에요. 그래서 그 14명인데 굉장히 많네요.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28명에 아이들까지 뭐 거의 한 300명 넘는 거잖아요. 엄청나네요. 예. 아, 이름 너무 3살 좋아요. 때부터 만나 지금 뭐가 그렇게 7년째. 좋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저희 SM. 예. 갑자기 끼어들어, 갑자기. 원래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해. 말하는 거 같잖아. 아니, 형보다 더 선배인 줄 알았어. 안 하면 좋아. 나는 저 김웅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잠시 후에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지만 윤호 씨가 좀 많이 바뀌었네 토크 스타일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계속 이거 해피투게더를 진짜 많이 봤죠. 아.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는 어필 시대다. 내가 이제 딱 들어가겠다. 언제 사라질지 맞아요. 모르겠다. 피아 시대입니다. 피아 시대예요. 죄송한데, 어필 시대란 말을 안 하죠. 처음 들어봤어요. 소녀시대인데 어필 시대. 자기 피아 시대는 들어봤는데 어필 시대는 아, 좋아요. 좋은데요? 드디어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네. 창민 씨와 윤호 씨. 축하드려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저는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지난달 8월 18일 날 이제 전역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방송 나간다고 해서 아직도 좀 부담되고 좀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아니 사실 그에 비해서 윤호 씨는 뭐 이제 4월 정도에 지금 전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어필하시는 거죠. 예. 이제 슬슬 사회에 물이 들었다고나 할까? 4개월이면 벌써 들고도 남지 않아요? 아니 저 윤호 씨는 전역하고 좀 제일 지금 뭐 좋았던 게 좀 뭔지. 일단은 군 안에 있었을 때는 약간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좀 받았었거든요. 진짜 안 가죠, 시간. 예, 되게 소소하지만은 이상하게 군 부대 안에 있었을 때는 짜장면이랑 콜라를 못 마셨어요. 예. 근데 나오자마자 그거를 원 없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주체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고 계속 컵라면 먹고 뭐 하다가 저도 모르게 살이 막 쪘다가 최근에 좀 관리해서 다시 빼고. 아직 그래요? 창민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전역을 하고 나서 조금 불편한 게 좀 있어요. 저는 뭐가 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분들,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이제 군 복무 기간에 혼자 다니다 보니까 혼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예, 혼자 밥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윤호 씨랑 같이 다니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오랜만에 지금 윤호 씨하고 좀 와서 너무 좋은데. 홀로서기 하겠다는 장민 게. 씨가 오랜만에 완성체인데. 예, 좀 오랜만에 완성체인데 지금. 예, 예. 가끔은 그때가 그립다. 장민 씨도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뭐 먹고 싶었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었던 거 혹시 있어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거도 정말 진심으로 그냥 좀 혼자 집에 좀 있고 싶었어요. 단체 생활을 했으니까. 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 봐서 저희들은 너무 좋은데 자꾸 장민 씨가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 어떻게 좀 가야 돼? 아니, 지금 윤호 씨. 아,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네요. 10분만 좀 나가기 30분만. 아, 자꾸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승철 씨한테 너무 죄송하고. 따로 뜨시죠, 뭐, 녹화를. 자, 오늘 저 레전드 두 팀을 모셔봤는데, 야, 정말 이승철 씨는 그 30년 동안 2,000회가 넘는 라이브. 리얼이에요, 리얼? 2,000원? 야,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기본 메인 재공연만 1년에 30개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10년만 해도 300개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크고 작은 공연을 합치면 2,000번 나와요. 야, 공연장 가보면 알지만 서비스가 너무 좋으세요. 뭐 한 3곡 정도 예상했는데 분위기 타가지고 막 6, 7곡을 그냥 현장에서 메들리로 막 해주시고. 그러니까 앵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앵콜을 보통 한두 곡 정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앵콜을 장난 아니에요. 한 5곡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감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공연이 끝나면 보통 가수들이 이제 감사합니다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맞아요. 저는 관객이 다 나갈 때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무대에 서 있어요. 관객분들이 오히려 좀 불편해하시지 않나요? 잠깐 가야 되는데. 진짜 뻔한 생각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레이션들 지금 아니, 왜냐면 진짜 마음은 감사한데 끝나야 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끝났다고 가는데. 그거보다 이제 포토타임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사고 예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공연장이 크니까 끝나면 갑자기 한 막 번 나가시면은 몰리시네. 너무 몰리시니까 제가 서 있으면 보시는 분들 남아 계시고 먼 뒤에 계신 분들은 먼저 빠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남아서 세트 공연이 있어요. 공연이 있어요. 갑자기 공연이 있어요. 승철이 형이 세트 정도 해. 아니, 남아 계신데. 무리하구만. 이제 승철 형이 참으셨던 게 슬슬 알아요. 형님이 아직은 좀 참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승철 선배는 예상대로 안 되고 계세요. 굉장히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네.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라면서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라는데 한번 들어가면 뭐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오래된 친구는 23년 됐고 와 대박이다. 네, 보통 평균 뭐 제일 막내가 한 8년 됐으니까요. 그 코디 여기 오신 코디가 23년, 22, 18년, 19년 됐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좀 놔주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아니 위해서. 우리는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2시간 반 정도의 노래 27곡에서 30곡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1년에 컨셉을 3번 바꾸거든요. 봄 컨셉, 가을 컨셉, 크리스마스 컨셉. 그럼 이걸 매번 바꾸는데 그럼 멤버가 매번 바뀌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조명팀이고 음향팀이고 모든 팀들이 다 10년, 20년 됐으니까 그냥 척척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면 너무 힘드니까 연봉을 많이 주죠. 그렇죠. 이게 또 일하시는 것만큼. 그럼 페이가 건바이건인가? 아니, 사실 뭐 저희가 그러면 연봉제예요? 이승철. 아니 연봉은 아니고 제 말대로 건바이건이 무식한 표현하고 있잖아요. 케이스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렇지. 케이스바이 케이스. 어쨌든 저 케바케라는 얘기시죠? 저도 승철이 형이 사실 예전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어려운데 동방신기 두 분은 또 어렵지 않아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대선배시고 아 워낙 근데 사실 이제 동방신기도 가요계에서는 레전드죠. 대선배님. 아이돌계에서는 네, 그럼요.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선배님을 잘 모르면은 형님을 잘 모르면 좀 무서워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연찮게 형님을 이렇게 뵀던 기회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굉장히 좀 저 잔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승철 예, 씨가. 예. 처음에 딱 그 항상 그 단어들을 이렇게
톡톡 잘 내뱉으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뭐 그냥 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래 이러고 뭐 있으면 어디 가니? 그래 저 밥 먹었어? 그래 이게 정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성건성인데. 원래 그 이승철 씨가 이게 말을 길게 안 하세요. 명절에 전화한 거 한번 해줘요. 네. 전화한 거. 제가 저 예전에 명절에 한번 전화 드렸는데. 형님 왜 전화 안 하는지 형님, 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입니다. 그래. 네, 형님 저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 네, 그럼 저 형님 명절 잘 보내. 그래. 제가 그래서 야 이거 형님한테 전화를 이게, 명절에 드리지 말아야 되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전화해드리다가.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딸애도 그러고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전화해. 그 형님이 그 제가 한번 그 식당에서 만나뵀는데 그때도 그래. 인사를 형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래 가셨어요. 야, 내 얘기하려고 하지. 출산밖에 그래. 근데 형님이 또 계산을 이게 또 뭐 잘 먹었냐 그래 뭐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형님은요. 형님이 입 닫고 지갑 여는 거 생각해요. 기가 형님한테 입 막히다. 닫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형님은 더 입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예. 형님이 이제 스타일이 그러신 거지 정이 없어 그러신 그럼, 분 그럼. 아니에요.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윤호하고는 정말 자주 만나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미장원 같은 데서 갑자기 형님 이장은 요즘 잘 안 쓰거든요. 미용실. 샵.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제가 일본 갔을 때 공항에서도 뵙고 광주 가긴 공항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고 비행기에서 자주 만나고 우연하게 자주 만나요. 이상하게. 그만큼 두 분이 많이 돌아다니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 은근 정들어요. 그래, 당연하죠. 광주 공연 때 윤호 어머님이 오셨었던 거. 가족들도 가고 또 형님이 또 저를 따로 서울에서 한참 연락했을 때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자리를 딱 앉아 보니까 VVIP의 정 가운데에 제가 딱 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른쪽 왼쪽 보니까 나이 드신 되게 중요한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어떤 중요한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되게 중요한 분들 협회 회장님으로. 있어서 네, 또 뭘 가요계에서 보고 협회장이래 봐요, 흥국형인데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근데 저는 좀 약간 호응을 할 때 좀 시끄럽게 하는 타입이에요. 열광적으로 좀 네, 하시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형을. 그래서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보면은 그 뒷분들은 다 이런데 저 혼자 형 왔어요, 형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또 저희 그룹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누구시냐고. 굴욕이네요, 굴욕. 누군데 여기 이 중요한 자리에 VVIP가 VVIP에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저는 본방신기의 어. 리더 윤호입니다. 해야겠다. 얘기를 했죠. 네. 이게 한 분은 좀 열정이 넘치고 한 분은 좀 뭔가 좀 조용히 나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사회 적응 중이에요. 아니 좀 뭐 어쨌든 저 뭐 이수철 씨하고 좀 동방신기와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네, 거죠. 예. 건방신기 정말 레전드입니다. 당연하죠. 이승철 씨도 레전드지만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후배 레전드인데 네네네. 2004년 데뷔어 동시에 신인상 본상 거머쥐고 하다가 아시아그룹 및 남성그룹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최초죠. 네? 건방신기는 제가 진짜로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말고 한 10년 차 좀 지났을 때부터는 이 남자들이 정말 남자처럼 그래요. 양복 입은 모습을 시상 때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해체하지 말고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지금 리더하고 멤버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 거예요. 멤버 한 명 탄생하면 솔로 가수인데. 꼭 두 분이. 진짜 형님 2,000회의 라이브 공연이면 오실 관객이 있나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진짜 거기다 보지 2,000회면 않았을까요? 뭐 2,000번 중에 뭐 정식 제 오리지널 콘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대 쓴 거 뭐도 있지만 유료 관객만 따져보니까 한 400만 명은 좀 안 되더라고요. 400만 명. 네, 근데 아직도 콘서트 할 때 이제 여쭤봐요. 오늘 이승철 콘서트 처음 오신 분 그러면 쭉 들어요. 진짜로? 한 90% 이상이.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30주년 공연을 끝내고 올해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을 하는데 뭐랄까 굉장히 감동을 받은 댓글을 하나 봤는데 뭐예요? 이승철 씨는 왜 방송 출연을 안 하냐.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뭐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콘서트를 못 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0주년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무엇을 새롭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모든 콘서트 티켓에 50% DC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올 이제 연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머니백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머니백 돈. 예, 그래서 맡긴 돈 찾아가세요. 거기서 머니백.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아니, 준비하고 있어요. 머니백도 있지만 아예 무료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무료 공연도 있죠. 진짜. 무료 공연도 그 동안에는 뭐 이승철 콘서트 뭐 저를 위한 공연이었다고 하면 흔한 말로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시기가 됐다. 이제부터는 해서 앞으로 남은 가수의 생활은 좀 더 이렇게 그 뭔가 봉사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고 찾아가고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공연을 좀 근데 울릉도 오징어 축제도 가는 게 그래서 문화수혜 지역을 가자. 그럼 어디냐 그래서 이제 울릉도를 가자. 울릉도는 정말 공연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울릉도 공연을 딱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청에서 난리가 났죠. 왜? 이승철 씨 콘서트를 이제 우리 울릉도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대박이다. 그 점점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울릉도 축제에 출연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때 너무 앞서가신 거야. 초대 가수로. 난 그게 아니고 울릉도 분교나 마라도 분교에서 정말 주민분들 모아놓고 풍금에 통기타 놓고 정말 아기자기한 공연하고 싶었는데 이게 울릉도 축제 오징어 축제로 또 그분들은 오시는 김에 이왕 그럼요. 오징어 쓰고. 이왕 오징어 축제 때 이제 오시면 어떡해. 옆에 호박면 축제. 근데 신선하긴 한데요. 이승철 씨와 오징어 축제에 기타도 이렇게 오징어형으로 이렇게 괜찮은데? 괜찮죠? 괜찮은데? 네. 이 아이들. 그럼 MC 같이 하시면 어때? 제가 오늘 오징어 마이크 오징어 대고 얼굴이 오죠. 얼굴이 오징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축으로 가야죠. 오징어 축제는 이렇게 한 축으로 대나무로 뛰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오징어 껴가지고 합시다. 근데 두 분 우정이 되게 대단하신 게 그 제대하실 때 맞춰서 창민 씨가 휴가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 또 추석 특집인 것처럼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저도 이제 복무를 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더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윤호 형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나간 김에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올해 드라마 보니까 이제 도깨비 보면 이제 이동욱 씨, 고유 씨 되게 멋있게 저희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멋있어질 수 있게 전역하고 이제 살도 좀 빼고 살 제발 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속으로는 물론 나도 공유 씨, 이동욱 씨 다 멋있게 생각하는데 이왕 그럴 거면 넘어서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자꾸 생각이 역시 이왕 할 거면은 딱 남자라면 딱 해야 되는 거야. 창민 씨 또 혼난 표정이네요. 아니 꼭 넘어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그러지, 그러니까 늘상 그러지. 창민 씨는 윤호 형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저런 지나친 열정 꼭 그렇게 뭐 넘어서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그러니까 팀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서로 성격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아니 창민 씨가 윤호 씨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 하도 워낙 지금도 여기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열정적이잖아요.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사석에서도 이 정도로 되게 열정이 넘치거든요. 가슴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랑 저희 스태프들끼리 이제 거의 진짜 열정 재벌이다. 그러니까 열정 만수르다. 열정 많죠. 좋네. 아니, 저희 맨날 그래요. 좀 과한 열정을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혹시? 과한 열정은 이제 최근에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열정?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 너무 응원을 했는데 예, 예. 전역 후 첫 무대였는데 예, 예. 살이 좀 덜 빠졌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은 의상이 스판이면 예. 진짜 웬만해선 찢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춤을 추는데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적당히 자제를 해서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춤을 추는데 뭐 이 정도의 제어가 돼서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쫙쫙 하거든요. 우리 형은 이제 쫙 하니까 바지가 쫙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저것도 열정이 부른 참사. 그러니까 좀 저 창민 씨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춘 거 좋지만 저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이제 그거 이상을 좀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끝까지 하네. 저게 왜냐하면 끝까지 하는 이유가 제가 당황하면 관객들 자체가 그 당황하니까. 호흡이 끊겨버리니까 저거 찢어지자마자 알았죠. 그거 싸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뭔가 혹 들어와요. 맞아요. 찬바람이 조명만큼 들어와요. 덥잖아요. 막 더운 상태 갑자기 뭐가 싸하게 훅 들어오니까 아 시작됐다. 아이고. 그렇지만 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왜냐면 마지막까지 이걸 완곡을 해야지 예인 것 같아요. 노래 중간쯤이에요, 앞쪽이에요. 이게 초반 쪽이에요. 그때 관객들 봤어요. 이런 거 보여요? 관객들도 약간 뭔가 놀래는 눈치인데 제가 너무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근데 뭔가 이질감이 있는데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다가 끝나고는 오히려 더 박수. 열정이 대단하시네. 아, 오히려 진짜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럴 때는 그냥 예. 시원하게 그냥. 왜냐면 본인이 당하면 더 당황하시거든요.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은 흥이 끊겨버리니까 일단 끝나고 나서 바로 아무렇지 않게 아 여러분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멋있긴 하다. 긴장돼가지고 멘트가- 바지가 찢어졌다고. 아까 무대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마술 쇼처럼 이렇게 빵빵빵빵 빡빡 찢어져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예. 아니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 어떠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네,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있지만 결과는 좋아지네. 또 화제가 좋아진다. 되죠. 말을 되게 잘하네. 군대에서 채팅 방송. 제가 봐요, 되게 어필 시대라고.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이 뭐 어떤 거? 어필 시대. 저는 그 진정한 리더가 되는 방법들. 멤버 하던데요. 야, 애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되게 애 하나 데리고 창민 씨. 아니 근데 창민 씨가 리더 되려고 한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리더 얘기를 그러니까 아, 저도 진짜 진정한 멤버가 되기 힘드네요. 너무 리더가 되는 길을. 아 근데 지금 저 창민 저 윤호 씨가 저쪽으로 둘이 오랜만에 같이 나왔는데 너무 나 혼자 나왔다. 말을 좀 창민 씨가 이렇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 진짜 처음에 다 깜짝 읽은 거예요? 싶어지. 진짜 윤호 형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즐겁고 즐거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아니 이게 진짜 멤버가 기운이 없어. 아니 이게 그나마 지금 멤버 하나 있는 딱 진짜 그냥 대표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모습. 아닌가요? 안 사는 분이 실제로 부부 신기로 불린다. 이 팀은 오래 가겠다. 왜요? 아니 분위기가 오래 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 싸운 적이 전혀 없겠네, 그러면. 아, 싸움은 절대 안 해요. 왜요? 제가 지니까. 재밌다. 창민 씨가 아 좋다.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예. 아니, 너무 혈기왕성해서 힘들다면서요, 말하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으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저는 끝장까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시작했으면 뭐 무슨가의 마무리는 져야지. 꼭 마무리를 질 필요는 없어요. 넘어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우리 멤버긴 하지만 이렇게 달라가지고 되겠나 해서 저번에는 한번 끌고 가가지고 야 우리 한번 남자답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느끼는 스피드가 달라. 네, 그 얘기하면서 차분하네, 차분해. 다르다는 건 알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아가야 되고 굳이 생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연락 좀 자주 하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면 형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은 거야. 마음에 우러나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었네. 이제 저한테는 이제 또 아 이런 가치관이 또 이렇게 잘 맞구나라는 생각도 드니까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좀 윤호 씨가 책을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책은 좀 창민 씨가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분이 100년으로 하시겠어요. 아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승철 씨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그래서 두 분이 조금 서로 잘 맞고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요계도 레전드지만 뭐 가정생활도 너무 모범적이고 레전드급으로 하고 계시다고 예. 소문이 나 있잖아요. 예. 제가 그 뭐 자주 뵙지만
형수님이랑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형수님이 모든 걸 다 좀 케어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특히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싸움을 되게 부러운 한번 건 뭐냐면 네. 형수님이 승철이 형 그 의상을 다 세팅을 해주는 모습 저는 너무 부러워요. 오늘도 너무 멋있고 예.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하고 무대에 서서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옷이 더 어울리더라 하고 해주는 조언자가 매니저하고는 또 다르죠. 집사람하고는. 그게 다른 거고. 제가 이제 달라지죠. 모임 때도 보면은 형님이 형수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요. 이게 좀 무서워요? 아무래도 좀 그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좀 말을 잘 들어야 유리하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신 거 같아요. 집사람 얘기 아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공손해지시고. 땀이 나네요. 저는 지금 고백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문장으로 정리해서 나오게 되고. 아니 이승철 씨 둘째 딸 원희가 재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아 많죠. 어떤 대주가 그렇게 좀. 다 잘해요.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몇 살이죠? 지금? 10살인데 10살. 지금 뭐 노래를 아주 잘해서 노래도 뭐 콩쿨 같은데 전국 콩쿨 나가면 뭐 2, 3등은 꼭 해요. 뭘 하면 3등 안에 들어서 나와요. 원희는 노래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일반 애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정말 잘해요.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어떤 노래를 하는 탁월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을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고 절대 음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5살, 6살 때부터 원희는 노래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아들 전곡을 다 해요. 똑같이. 아들 노래를 다 네, 해요? 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요. 가수 시키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생각이 뭐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지금부터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뭐 다 가르치고 있죠. 생각이 없는 거 치고 너무 많이 시켜. 정말 배우고 싶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엔 거의 그 마이클 잭슨.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혹시나 하게 되면 그때 좀 말이 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걸 저희는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철 씨. 오늘 좀 뭐 추석 연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좋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예. 본인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는 그 꿈이 동물학자예요. 예, 또 꿈은 또 음악하고 저는 그 원희는 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상민 씨는 어때요? 이렇게 좀 그 원희 양이 막 연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박수 쳐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박수. 난 하나만 잘하죠. 근데 원희가 공부도 잘하죠. 예체능 다 잘하죠. 근데 그 와중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또 여행을 아니, 또. 근데 그 형님이 저희 원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원희가 혼자예요? 이름은 원인데 원이 아닌 것 같아요. 2원이, 3원이 다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민사를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이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주말마다 막 무주 구천동 이런 데도 가시고 막 그러신다면서. 오늘도 이제 녹화 끝나면 글로 가야 되는데 예. 아, 공연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앞뒤가 안 맞으세요. 녹화 나라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녹화 날이었고 추석 여행은 이제 연휴 때 방송 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방송에 캠핑을 나가는 가시는데. 날은 무조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날은 무조건 있고 오늘은 끝나고 공연이 있고. 원희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형수님이랑 같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또 좋아져가지고 애하고 계곡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대산 지금은 이제 덕유산 계곡에서 애하고 뭐 낚시도 하고 송어도 잡고 진짜. 근데 애하고 일주일 내내 서울에서 같이 있는 거랑 1박 2일 캠핑을 한 번 하고는 다르지. 차원이 틀려요. 애가 아빠하고 클로즈 되는 게 전혀 틀려요. 그래서 저는 캠핑 강추고요. 그러면서 애하고의 또 다른 정이 그리고 추억이. 그러니까 저는 좋은 아빠다. 인생이 아, 이거 미안하네. 사실은 갈 때 민서한테. 돈은 못 가져가도 추억은 가져가요.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 근데 창민 씨가 윤호 씨한테 살을 빼라고 그렇게 아까도 뭐 살짝 얘기를 좀 하셨지만 살이 많이 쪘었어요? 아무래도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게 되고,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살쪘다라기보다는 그냥 몸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확실히 살 쪘었어요. 좋아하시네요. 어디가 어땠는데? 아니 제가 저도 제 부대에서 그 이제 인터넷 기사로 이제 오랜만에 우리 형이 이제 공연하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형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봐야지 했는데
하필 그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윤호 형 중에 제일 많이 쪄서 그런지 그때도 바지가 찢어졌어요. 이거 버릇이네. 아, 좀 넉넉한 걸 입어. 저는 우리 형이 항상 무대에서 멋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형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살을 빼라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워낙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다가도 우리 형 멋있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매 순간 들어요. 약간 세뇌된 듯한 느낌이죠. 아, 저는 우리 형이 항상 돋보이고 빛나고 이렇게 하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조의 여왕이네. 원래 역사적으로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저런 스타일이에요. 늘상 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마음을 놓이게 하고. 마음을 놓이게 한 후 저도 진짜 리더의 자리를 뺏기 위한 그거 아니에요. 저도 재석 씨가 네. 더욱더 좀 건강 챙기고요. 좀 더 많이 웃기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더 챙기는 것 같아요. 진짜 챙기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저 그럴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그럴 거거든요. 재석 씨도 그 승진이 형처럼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럼요. 예. 아니 열정이 넘치는 게 군대에서도 뭐 사격, 체력, 뭐 모든 과목에서 우수상적으로. 뭐 열정이 또 대단하셨다고. 특급전사. 야 특급전사 저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요새는 좀 직업군인이 됐어도 뭐 직업군이 의뢰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창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전문화사를 해본 거예요. 연예인 최초로 전문화사 하는 것도 멋있다는데 약간 욱했어요, 제가.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난 전문화사 하겠다. 진짜. 얘기를 하셨구나. 네, 사무실에서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라고 해가지고 육군 참모 표창상 받으시고 와 참모 표창상이요. 사격 체력이 90점 이상이래요. 창민 씨도 이거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특급 전사가 됐는데 저는 전사였군요. 그냥 전사만 해도 감지 높은데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근데 지금 얘기랑 은 다르게 창민 씨가 근데 군대에 실제로 있었을 때 네. 본인보다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하고 비교될까봐 달리기를 뭐 미친 듯이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 이제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더 하냐 그건데 이제 다 같이 오래 달리기 1.5km를 하면 이제 힘들었고 힘들어. 예, 저는 이때 당시에 29이었는데 이제 한참 같이 입대한 친구들은 21 이제 예, 출발선으로 가는데 친구들이 다 저보고 형 뛰다가 쓰러져서 실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관리를 열심히 한 이제 30대를 앞둔 나의 체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이게 창민 씨한테 듣던 그 느낌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그때는 좀 오기가 생겼군요. 있어. 아니 핏덩이 같은 녀석들이 그래. 자꾸 고발하니까 이제 지기 싫으니까 괜히 그래서 한 몇백 명 중에 4등? 대단하네. 몇백 명 중에. 예, 딱 군 부대에 있으면서 제일 열정을 불태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딱 그때. 딱 그때만. 근데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동방신기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더 많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려주고 혹시 이런 생각이었어요, 창민 씨? 아니 그냥 저는 쟤들한테 지기 싫어. 하미 씨는 열받아서 뛴 거야. 아니 근데 유세윤 씨가 네.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발명품을 발명을 했어요? 내셨더라고요. 발명을 했어? 아니 윤호이랑 무슨 발명을 해요? 아니, 그게 사실 예전에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명이 취미입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세 아니냐. 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발명을. 네, 근데 운 좋게 그냥 뭘 발명하셨어? 이게 캡슐 장착이 가능한 이중컵이라고. 뭐예요? 가져왔어? 캡슐 장착이 가능한 이중컵이라고. 뭐예요? 가져왔어? 와, 티커층이 있어. 특허증이 있어? 잠깐만 이게 아니 특허증이 있네? 이게 컵이 이중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커피 하나 마실 때 다 마시면은 액상이 남잖아요. 그러면 뚫면 다시 그 원액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다시 물량이 희석돼서 다시 아메리카노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액상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러니까 술로 표현하면 고진갈래 폭탄주도 그렇게 만드는. 네, 그래서 약간 약간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상품화가 됐습니까? 아니 일부러 저는 사실 특허증을 갖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상품까지는 별로 관심. 인생이 목표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야, 진짜 웃겨. 스펙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냥 나 특허 하고 내가 따면 했다. 했다. 내 자신이 이거가- 만족하기 위해. 내가 한 발짝 앞서기 전에 남의 사람은 두세 발짝 앞서 나갑니다. 세상은 어필 시대다. 그래서 그거 확실히 알아서 이제부터 세상은 어필 시도다. 몇 개가 더 있어요? 아니 오늘 진행 중인 게 몇 개가 있는데 안 터지는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넘치는 열정에도 절대 안 터지는 바지를 80% 찢어가지고. 사실 생각났을 때 이게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사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이렇게 또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스팀 잡수네. 아 대단하네. 아니, 승철이 형도 사실 발명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저작권의 그 형님이 만든 노래가 굉장히 많이 좀 수록돼 있죠. 185곡이요?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제 노래가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좀 효자곡은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이 제가 쓴 노래 중에는 뭐 소녀시대 2년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쓴 거예요. 네, 작사 작곡. 인연 기가 막히네. 서쪽 하늘 뭐 이런 거. 서쪽 하늘. 근데 이제 많이 고쳐줘도 이제 원작자한테 그냥 이렇게 준 적도 많죠. 그때는 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해줬을 텐데. 그 당시 괜히 이제 그때는 폼 잡느라고. 그래서 먹고 살아라. 나 됐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나올 때는 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너뿐인 나를 같은 경우는 와, 너무 좋은데. 제가 앨범이 다 완성이 되고 그날 쫑파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아 이거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걸 틀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마시다 말고 바로 집에 와서 가사를 써서 그 다음날 녹음을 해서 반주 녹음하고 노래 넣고 믹싱해서 3일 만에 앨범 타이틀이 돼버렸죠. 그게 오직 너뿐인 나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쉽게 나오는 곡도 있는 반면에 와 한 줄이 진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딱 봤는데 하루가 지났더라고요. 책상에 딱 이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어. 그게 어떤 노래? 화장실 갔다. 그게 이제 제 거 노래 중에 좀 빠른 노래인데 좀 유명하진 않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별로였던 거예요. 네. 아, 이게 안 들어가구나. 그 따님이 벌써 이제 27살이시라면서요. 벌써? 근데 이게 따님한테 아빠 같은 사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렇죠. 대박이지. 그 아빠 같은 오늘 거- 보니까 윤호 같은 사이도 괜찮네요. 이거 대박. 아직 건실이. 생각 있는 거야? 생각 있는 거야? 아직은 일을 좀 더 한다. 내 저작권을 가져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자네에게 내 저작권을 주겠네. 창민이는 별로. 심심할 것 같아. 아니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죠. 알아봐야겠다. 일단 다른 것보다 우리 사위감으로는 열정 넘치는 분. 창민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장민 씨, 이것도 뭐예요?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아니, 지금. 아니 이게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형은 너무 열정적이고 항상 일을 할 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 안에 보면 슈퍼주니어도 열심히 일을 할 땐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들끼리 장난도 많이 치고 뭐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데 막 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물로 얼굴 막 뿌리고 막 그런 장난도 치고 이렇게 좀 짓궂을 수 있지만 되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잠시 열정에서 벗어나서 저런 그런 소소한 장난도 치고 일상의 즐거움. 윤호는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물 견지고 그러는 거. 그러면 메이크업도 다시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목표를 이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낭이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끔 어쩌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내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슈퍼주니어 멤버로 좀 활동이라도 하고 싶다 장난식으로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렇죠. 근데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호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중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약간 서운하셨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일단 왜냐면 어떻게 보면 돈방신기라는 브랜드 이름이 그러니까 힘겹게 다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왔는데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은 찬성해주고 칭찬해주겠지만 굳이 다른 그룹에 가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한번 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네, 살려고. 그렇죠. 회의감이 한번 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살려고. 네, 그렇죠. 진짜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슈즈 때문에 윤호 씨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는 거. 또 그래요, 반대로?
시원이 형 그리고 동해 형 저 이렇게 셋이 같이 이제 부대 생활을 했는데 셋이 평소에는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사이좋게 막 떠들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저녁을 하면 이제 슈퍼주니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갑자기 둘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혼자 내팽겨치고 자기 둘끼리만 따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평소에는 너도 우리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둘이 그렇게 쑥 빠지면은 아 역시. 그래, 역시 나한텐 가족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열정 부자 형이 진짜 열부.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대슈퍼주니어기도 한데 대동방신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거든요. 네. 프라이드가. 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도 밀리지 않는 열정과 어떤 그룹에도 밀리지 않은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그 프라이드를 지고 가야 되냐. 그건 아티스트로서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시 그 열정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혹시 오늘 좀 그 어떤 열정의 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서 창민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창민이가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열정이 부족해서. 네, 제가 그냥 대표로 이렇게 아니, 작은데 네. 댄서를 30명을 데려오겠다고. 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 저 창민 씨도 이렇게 30명. 30명의 댄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 방송국이 윤호 형의 열정을 담기에는 역시 좁구나라는 제가 봐도 KBS도 지금 작아요. 윤호 씨의 열정을 담기에는. 해야 돼요. 아, 우리 저 윤호 씨의 무대를 한번 저희가. Keep your head down. You know time. 모든 노래가 열정이야. 보니까 이 노래가 더 찢어진 노래네요. 이 노래 이 부분에서 바지가 찢어져서 그러니까 막 할 때. 오늘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네. 이거를 손만 움직여도 파워풀해가지고 진짜 기니까. 이걸 30명이 줬으면 세트 내려앉았어. 30명이 주면 카메라 팀 다 나가야 돼요. 승진이 형 때는 승진이 형이 장신이었다면서요? 난 장신이야. 동료 가수가 누구? 나 때, 누구 있었어요? 김보은형, 전영록, 황남정. 남정이 완전 짤이지. 전 장신이었어요. 아니 사실 그 이승철 씨가 86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우리 윤호 씨가 86년생이에요. 세상에. 아, 지금은 이제 가요계가 진짜 엄청 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다른데. 8년 차인데 이제 예. 그 당시 기억나시죠? 많이 달랐죠 지금. 이해 안 가실까 아마 선글라스 끼면 안 되고 방송 치고 선글라스도 안 됐어요. 안 됐고 머리 머리 길면 안 됐고 두발 단속 있었고. 예 염전 당연히 안 됐고 그다음에 영어 노래 안 됐고 영어 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번안가요였잖아요. 맞아요. 선배 그럼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아 듣고 보니까 아 그럼요. 그러네요. 네. 그때는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데뷔한 사람이니까 처음 데뷔 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고 LP 그때는 앨범 나오면 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 레코드 판이었기 때문에 판 나왔잖아요. 앨범 홍보를 할 때도 이제 그 라디오국이나 이제 네. 방송국에 돌아다닐 때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이제 판 이렇게 해서 네. 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 새 앨범 나오면 막 트럭으로 방송국 앞에 갔다 왔고 그 걔도 매니저들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혼자 했었죠. 매니저 없이 제가 그래서 그때 SM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소녀시대 이름을 젖으면서 그때 수만형하고 뭔가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때는 레코드 음반 수익이 없었어요. 지금 음원 수익 있잖아요. 몇만 장이 나가도 없어요? 100만 장 나가도 10원도 없어요. 왜요? 그건 제작자가 다 갖는 거예요. 레코드사.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계약에 대한 뭐 개념 자체도 사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가수들이 CF나
밤무대니까 그때는 행사로. 밤무대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가 인기의 척도 CF랑. 그래서 밤무대 하루에 한 10군데, 11군데씩.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근데 그런 그래서 뭐 몇 시에 끝나시는 거예요? 새벽 한 4-5시쯤? 와, 그리고 집에 오셔서 몇 시간 못 주무고 아니 또 포장마차 가지 포장마차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멤버들 근데 다 없어 대기실에 다 10시 소방차, 10시 30분 방남정, 10시 45분 이숙차.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시 딱 몰려다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만나는 데는 잠원동 포차. 포차에서 만나서 또 소주 한잔 마시고 그 정이 좀 많았어요. 그때는 1위를 하든 20위를 하든 다 친했겠네. 1위부터 20위가 거의 같이 다녔었죠. 행사도 그렇고 다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당시는 다, 예. 예. 그렇게 딱 그런 정이 좀 또 더 좀 그렇죠. 돈독했겠네. 아니 어때 요즘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가다 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일단 멤버 수 인원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맞아요. 저희는 저희 때만 해도 인원수가 좀 많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5명이었고 그다음에 슈퍼주니어만 봐도 너무 많다. 어지럽다라고 어떻게 이름 생각했는데 외우냐고. 막 이제 아이오아이 나오고 원어원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걸 빨리 외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열정이 불타. 다 외워버려야겠다. 멤버 늘리시고 지금은 사실 공부를 해야 돼. 네, 근데 슬슬 이거는 수능 공부하듯이 하지 않으면 원어원 데뷔 무대 사회를 아, 예. 고척돔에서 봤는데 그 전날 밤새 외웠어요. 이름 잘못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지. 계속 외웠어요. 아니 그 창민 씨가 아까 저 젊은 친구들하고 달리기 해서 앉으려고 한 것처럼 언어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어떠한 경쟁 의식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들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호 씨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지? 윤호 씨는 어때요, 좀 윤호 씨는? 승부욕이 그래도 아직은 또 저희 나이대에 맞는 연륜을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꼭 신세대와 신식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좋다. 옛날 말이에요. 근데 어디 아, 좋아. 오랜만에 신세대로는 나는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합쳐지는 순간 또 새로운 문명이 발달돼요. 연륜이 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동방신기 아직도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그 엔터 쪽 계신 분하고 하이. 얘기를 좀 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한류 어떤가? 어느 지금 정도? 누가 뭐 1등이고 누가 제일 잘하고 트와이스 장난 아니다. 아, 지금 트와이스 뭐 장난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뭐 거의 다 깔려 있더라고 이미. 남자 그룹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다가 그래도 확실히 지금 1등은 동방신.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뿌듯한 거야. 이게 뭐 그러니까 좋다, 기분 좋다. 일본에서도 네로라는 가수들만 그 쓴다는 꿈의 무대. 닛산 스타디움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공연했죠. 이게 사실 스타디움이 들어가면 벌써 이 오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꽉 차면 이제 7만 5천. 아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콘서트 영상을 살짝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볼까요? 뭐야 사람이야? 저기 그 지금 빽빽하게 둘이 보려고 온 거야? 둘이 보려고? 언제? 저희 닛산 스타디움 2013년. 아주 미노틱. 그 둘이 저렇게 한 거야? 몇 시간을? 저희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둘이서만? 네, 거의 다 일본 사람이죠. 다 일본. 근데 저 때는 진짜 힘들다는 생각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어로 동방신기 외친다. 예.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뻔하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 가수가 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공연을 보러 말이 안 와줄까 되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아니, 승철이 형도 진짜 좀 시대를 좀만 뒤에 좀 그랬으면 지금 못 봤을 텐데. 너랑 안 만났어. 정말 좋은 일 있길 바랬네. 슬프잖아. 아무튼 감사해요. 저는 만났어야 돼. 아, 또 그래도 정이 있으시네. 그건 슬프잖아. 정인데. 아니, 근데 창민 씨가 그 윤호 씨 얘기를 또 좀 해주셨는데 후배들한테 자기가 그 활동하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영웅담을 좀 놀려. 설마요, 설마. 이게 사실 어떤 회고록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예로 맨 네. 처음에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윤호 형 같은 경우에는 다나 선배님이라는 이제 가수분의 이제 래퍼 겸 댄서로 이제 활동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감독 형이 저를 보고 이제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실로 TV를 이렇게 부르더니 삑 플레이를 누르는데 이제 다나 선배가 나오길래 뭐 선배 가수분의 무대를 보고 이제 본받고 이제 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중간에 후에 갑자기 누구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저게 나라고. 봤니? 저게 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이제 또 다른 저 밑에 또 다른 연습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약간 일종의 절차식으로 발레 마냥. 교육용 자료죠.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동방신기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연습생 때는 워낙 치열하잖아요. 저희 그래요. 때가 같이 연습했던 인원수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마음 그냥 먹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야, 여기 대충 하려고 오면 나가는 게 나아. 내 말에 설득력이 있으면 먼저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중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면 딱 비디오부터 딱 보여주고 나의 멋진 모습을. 먼저 딱 그래. 넌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는 나도 열심히 해서 무대를 서야 되는데. 창민 씨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네. 뭐 어떻게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윤호 씨에 대한 진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열정 만술에 이어서 또 그 프로 조언러라고 조언 매니아라는 그 조언을 그렇게 좋아 열정적인 그 조언을 그러니까 그 조언이라는 것도 저쪽에서 원해야. 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해서 한 거예요? 네, 조언을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엑소가 조언을. 아니 근데 멤버별로 엑소 멤버별로 전화를 바꿔가면서 조언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왜냐면 또 한 명한테만 하면은 이 친구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일집 때는 있거든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돌아가면서 이제 다 다른 장점을 다 짚어주고 멤버들마다 약간 좀 더 성향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설호준 씨한테도 무슨 조언을 해주셨다고. 설호준 씨한테도 무슨 조언을 해주셨다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진짜 현실 웃음이 터졌네요. 현실에서. 조언을 오구를 해주시네. 아니 조언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구성희 선생님이 왜 조언을 해? 아니 왜 이렇게 조언을 해? 아니 호준이 형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친했기 때문에 절친이었죠, 절친. 네. 그 이제 어떻게 다 응사 이후로 되게 잘 되셨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풀면서 형의 한도 풀어나가면서 하는데 형 옛날 때를 그래도 기억하라고. 좀 갑자기 사람이 떠버리면 풍류지비도 많이 들고 갑자기 잊고 지낼 수도 있으니 물론 형이 더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좀 내가 붕 뜬다 그러죠, 이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형한테 반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지켜가시면 형은 진짜 멋있으실 거라고. 저희들한테 조언이 좀 가능합니까? 제가 동생이요. 아니 동생이 좀 그런 건 이수철 씨한테도 하고 좀 조금씩만 좀 했어요. 예전에 아니 조언은 예전에 형님은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예, 증인.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지금처럼 몸 되게 건강하시고 관리 되게 잘하셔서 많은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계속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 보고 그렇게 꿈을 갖고 갔거든요. 그럼 나를 SM으로 데려가. 그러면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갑자기 SM으로 들어가. 그건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배님께서 건강하시면 제가 좀 더 힘을 키워서 건강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건강 지금 우리 프로 좋은 매니아 우리 윤호 씨가 상당히 여기는 좀 당황하시네요. 형님이 오시면 너무 좋죠.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죠. 그렇죠. 숙제가 있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회장님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창민 씨가 저희 그 제작진하고 좀 인터뷰를 할 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좀 걱정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이게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제 머리도 짧게 깎고 사실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쑥스러워졌던 것도 있는데 휴가 나왔을 때 집 앞에 이제 편의점을 가려고 걸어가는데 이제 동네 어린 꼬마 친구들이 절 보고 이제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이미 시작부터 아저씨로 벌써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그 엑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엑소다. 왜냐면 엑소가 저희 집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옆에 꼬마애가 하는 말이 더 되게 속상했던 게 뭐라고? 에이
엑소는 저거보다 젊을 걸 막 이러는. 되게 팍 바뀌더라고요. 그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동방신기 춤을 좀 보여주세요. 언니 친구한테도 보여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그래 굳이 뭐 어깨가 축처럼 그죠? 그냥 여기 뭔가 꽂혔지만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될 일이다. 그냥 가셨어요? 예 그냥 아니 근데 윤호윤호 씨는 그렇게 물어보고 다닌다고 애들한테.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에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근데요. 어떤 여자 아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막 방탄이 최고야. 아니야, 엑소가 최고야. 아니야, 방탄이 최고야. 엑소가 최고야. 하는데 꼭 굳이 거기에 동방신기 이름을 넣고 싶더라고요. 이거 창민 씨 같으면 그냥 쑥 가는 일이죠, 그냥. 뭐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얘가 대박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일단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딱 가서 너희 혹시 동방신기 아니? 하니까 당연히 알죠. 딱 그런 거. 그러면 동방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퍼포먼스도 잘하고 라이브도 되게 잘하는 가수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이 안 맞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엑소랑 방탄이 좀 잘생겼잖아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신기가 더 키가 큰데? 네,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아저씨는 왜 자꾸 왜 동방신기 얘기 안 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나 아저씨 아니거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대화가 점점 유치해지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는 안 돼. 내려야겠다. 내려야 되겠다. 타이밍이 내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얼굴이 약간 뚱뚱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거 딱 내렸어요. 나야! 윤우윤우야!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뭔 소리 하냐고 윤우윤우. 그래도 난 윤우윤우를 얼굴을 아는데 윤우윤우는 눈이 더 크고 얼굴이 더 작다고 당신 얼굴 크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정신 나간 아저씨인 줄 알았나 보네. 근데 춤잘 추는 아저씨. 계속 설득을 해서 내가 엑소 전화번호를 알거든? 그리고 내가 뭐뭐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걸 믿길래 여기까지 가서 토크쇼예요? 여기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가서 진짜 동방신기다 하고 이래서 오히려 정말 응원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중에 꼭 이걸 토크 방송에 꼭 얘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운명이라는 게.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윤호 씨가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 그 토크를 꼭. 야. 장민 씨는 이 얘기를 쭉 듣고 계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셨는데 어떤 생각이 한 명의 팬을 더 얻은 거예요. 나와 많이 다르다. 저는 전 국민이 절 꼭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무리가 확실하네요. 또 좋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게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대단하다. 아니 윤호 씨 때문에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창민 씨가요? 네, 요즘 들어서는 어쨌든 같이 있으면은 좀 서로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삶에 지금 최고의 열정 부자는 우리 형이니까 또 하나의 열정의 불꽃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아니 좀 윤호 씨를 보고 열정이 있는 분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이에요. 열정은 이걸로 끝이에요. 윤호 데이트할 때 지금 좀 차분하게 좀 그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뭐가 생각이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이상이 바뀌어버렸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완성체를 기다렸는데 새로운 그 노래나 이런 거 언제 좀 들을 수 있나요? 앨범으로 이제 정식 활동을 하는 건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윤호 씨의 열정에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또 내년을 또 이제 또 앨범을 한번 또 저희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꼬리가 무섭네요. 대단하다. 정말 놀랐던 게 네. 앨범 컨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활동 시작하기 1년 전에 이미 벌써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곡을 녹음을 혼자 해놨더라고요. 대박이다. 올리버드네, 올리버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예. 아니 저 이승철 씨도 사실 앞으로 또 공연이 많이 예, 남아 예.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열정만수를 보면서 네.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그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저 열정
우리에게 또 이런 에너지와 열정을 또 오늘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예, 좀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무튼 느꼈어요. 감사드리고 예, 예. 저희가 오늘 저 추석 특집 레전드의 귀환 그래서 세 분께 선물을 좀 저희가 준비했어요. 예. 고급 묵벽에를 선물로 드립니다. 장시간 이동하고 하실 때 차에서 예, 저 됐습니다. 책 보고 이러면 좋겠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2부 전설의 조동아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즐거운 연휴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전설의 조동아리! 원대입니다. 레전드 아이돌들이 오고 그래요. 아이돌? 빨간만 나온다, 빨간만. 어디요? 지금 나와? 두 번째 방 빨간만. 빨간 맛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끝까지 혹시 남을 끝까지 남은 거. 제가 봤을 때 노래방 점수가 가장 높은 팀부터 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너무 반짝거려 눈이 부셔 Make the magic last for more than just one night. 운이 없네요. 꿀먹이야. 이제 여러분 합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드디어 이제 2시가 다 됐습니다. 자, 카드 들어갑니다. 5, 4, 3, 2, 제일 종소리 1, 시작합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이제 시작이야, 파이팅. G.O.D. 내 노래를 불러줘. 맞아.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초반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곡이 있으면 바로 퇴근하시면 됩니다. 1번 방에 어떤 노래들이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부르고 있는지 한번 1번 방부터 한번 1번 방. 우리 임창정 씨. 역시 그 발라드를 좀 부르고 계시고. 자, 3번 방 한번 또 볼게요. 네. 김경호 다음 거 김경호인데. 자, 김경호 씨 오늘 나오셨으면은. 그러니까요. 약간 계절적으로 불리해 우리가. 다음 노래 이게 또 해피투게더에 이게 좀 방송에 나가면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또 부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주 늦네. 가수들 입장에서 한 주 늦네. 우리 G.O.D 다음 주면은 좀 많이 남을 거예요. 다음 주에 노래방들 한 번씩 돌아봐요. 우리 거짓말 G.O.D 거짓말 1위 한번 해보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아직은 퇴근하실 분이 나와 있지 안 어울려. 예. 만약에 아무 노래도 안 뽑으면 우리 집에 안 가는 거야, 아무도? 5시에 끝나. 자, 혹시나 지금 제가 준이 형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내 팀이 다 오늘 못 부른다면 야 그러면 진짜 화제 되겠다. 진짜 화제는 돼도 이게 코너가 그럼 여기서 살아야지, 뭐.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왜냐면 찬스가 있으니까 근데 다 없을 수 없어요. 진짜 찬스가 있기 네, 때문에 찬스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레드벨벳 요 상황에 자, 지금 잠깐만 15, 16, 17, 18, 2번 방에서 19 여기 넘어가면 나온다 레드벨벳이야. 나온다 25 레드벨벳 나온다 25 레드벨벳 지금은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노래가 나와야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다른 사람 아무래도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하나 내보내 너무 한 명이라도 집에 갔으면 좋겠네. 너무 많아 여기 사람이. 지금 이게 사실 나오신 분들에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녹화 3회 만에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안 나올 거고, 지금. 근데 예리 얼굴이 많이 지금 솔직하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세요. 이분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저는 이제 약속 잡아놨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오늘 예인 씨 오늘 누구랑 약속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본집에 가려고 네. 일찍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일찍 끝났는데 오랜만에 집이나 갈까 했는데 본집에다 얘기하세요. 다음 주쯤 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앤디 씨는 좀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앤디 씨는 좀 어떠세요? 저요? 저는 포기했어요.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신창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민우 씨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돌리고 싶어.
1998년, 99년, 2000년 됐으면 그럼 벌써 그러면은 여기저기 으쌰으쌰 난리 나지. 물어봐줘요, 지호지. 저쪽은 막 뛰어놀고 있고 그래요. 우리 저 브라이언도 좀 어떠신지 아까보다 좀 많이 저는 앞으로 저희 때는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재미삼으로 인기 차트에다가 오늘 나오는 출연자들 노래 한 곡씩이라도 넣어야 사람들이 아 이 노래 인기 있구나 그 방법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미안해, 자임사. 저희 미안한데. PD님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막 넣고 빼고 재밌을 거 아니야, 이거. 그걸 넣으려면 본사 데이터를 노력해서 자기가 인기곡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넣어. 그 정도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준영 노래방 화면에 뮤직비디오 틀어줄 수 그거 괜찮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 좋아요. 그 아이디어 좋네. 말할 것 같으면 시간만은 볼수 있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입니다. 궁금해하네 깨물 네, 레드벨벳 스케이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에요. 1시간 2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한 팀도 나간 팀이 없어요. 찬스도 안 쓰고 빨리 찬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중대 발표합니다. 찬스를 저희가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써야지. 우리 플라이 투 더 스카이부터. 네네. 찬스가. 일단 저 찬스를 좀 소개를 좀 드릴까요? 네. 일단 그 찬스가 우리 그 지석진 씨가 하신 그 찬스가 예. 있죠.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장해서 예. 홍보업료 나눠주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네. 여기가 지난주에 성공했어, 그걸로. 쉽지 않아요. 목소리를 변조해야 되고. 두 번째 찬스가 옆방에서 이거 본인 좋아. 노래 열창하기.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FT 아일랜드. 아주 좋죠. FT 아일랜드가 불렀는데. 요거 살짝 열어놓고 옆방에서 들리면 100% 성공합니다. 그렇죠. 100%예요. 자, 다음 찬스입니다. 대박입니다. 카운터에서 본인 노래 예약하기. 근데 이거는 이거 실패하면 마음의 상처가. 요게 네, 마음의 상처. 지금 딱 김태우 씨하고 김경호 씨가 썼는데 김태우 씨는 성공을 했고 김경호 씨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김경호 씨는 3번 집어넣었는데 3번 다 취소. 뭐야? 이게 왜 자꾸 이렇게 3번을 죽여서 3번을 꺾었어. 잠깐만. 얘들 뭘 존이나 불러? 진짜 그렇게 좋니? 김경호 씨는 지금 식당도 예약을 안 정말 잘. 그러니까요. 어디도 예약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약이 마지막 찬스가 아이돌 테마방 찬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방 자체를 여러분들의 테마방으로 꾸며요. 괜찮네. 야, 이것도 안 부르면 네. 상처받겠다. 이거는 뭐 생각이 안 날 수 없게끔. 그러니까 G.O.D는 예를 들어 박준영 씨, 호영 씨 이렇게 사진을 다 브로마이드부터 시작해서 테마방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우리 가수 입장에서 사실 테마방도 좋죠. 테마방. 테마방 아니면 뭐 옆에서 노래. 옆에서 노래 옆에서 다 옆방에서 노래 부르기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고. 자, 갑니다. 하나, 자, 셋. 옆방에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지금 옆방에서 어디에도 부르니까 옆에도 어디에도 불러. 그러니까 진짜 된다니까. 저기 효과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네. 형 해. 진짜 돼. 한번 가볼까? 진짜네. 가봐 한번 가봐요. 진짜네. 봐봐, 어디에도 넣었어. 지금 방 3개 다 어디에도. 저봐. 방 3개가 더. 잠깐만. 가슴 아파도 한번 하지. 될 것 같은데. 진짜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들 쉬고 있을 때 불러요. 근데 문 살짝 열고. 문지 살짝 열고. 다 그런 걸 도와주고 있어, 이제. 방 구조가 그냥 갑시다. 할 수 있어, 브라이트스카. 하다가 사람이 가슴 아파도 환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그림은 우리가 옆에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레드벨벳 노래가 나오면서 옆에서 누구들이 가서 와 이거 진짜 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자, 그러면은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벳. 빨간 반지, 레드벨벳. 빨간 반지. 레드벨벳, 레드벨벳. 빨간 반지, 예쁜 거 아니야? 안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가끔 장시간 있다 보면 헛게 보여요.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난 이게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이게요. 야, 역대 제일 열악하다. 제일 열악해. 방은 하나 비어 있고 양쪽은 다 커플이고. 아, 이게 찬스 쓴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할 수 있어. 자, 화이팅, 화이팅. 이 찬스 성공을 할지. 문을 좀 열어놓고. 근데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그 효과 있어요. FT 아일랜드는 바로 성공했어요. 앨범방 들어온다. 손님 들어오니까 저 찬스야, 찬스. 남자들. 지금 플라이트 스카이도 봤어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플라이트 스카이도 봤어요, 지금. 지금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죠. 그러면 가서 불러야 노래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죠. 타이밍 딱 좋았어. 좋았어요. 지금 타이밍 딱 좋았어요. 타이밍 좋아. 우리 남자들이 지금. 야, 운이 온다 이제. 아, 지금 고르고 있어요. 존니. 지금 노래 들어오자마자 일단 좋아하네. 가자. 존니를 하면서 이제 듣겠지. 아니야, 이거 이러면 동시에 초반에 부딪히면 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바로 노래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야 되는데. 빨리 들어갔어요. 존니가 먼저 시작돼. 이렇게 노래가 많은데 이걸 하나도 안 하나. 내가 넘겨볼게 그래서. 아직 저 친구 이제 저 친구하고 피해 있어야 돼. 진짜 너무 한희 씨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아직 타이밍상. 눌렀어. 아, 가사 한번 퍼져가네요. 자, 가사 한번 퍼져갑니다. 자, 과연 이 저 사람들 노래 부를 때 하면 안 되는데. 회심의 수가 통할지. 왜 이렇게 웃어 매일 행복한 것처럼 이니까 바깥에서 쳐다봤거든요. 박찬호도 문을 더 꽉 닫았는데? 너무 커갖고. 소리가 너무 커갖고. 맞지? 문을 더 꽉 닫았어. 아, 소리가. 박물령한테 시끄러우니까. 문을 더 꽉 닫았어. 아, 있어. 야, 근데 노래는 진짜 잘한다. 삼킨 눈물에 많이 지물어가고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열창. 어떡해. 아니, 세 방 다 부여가 없어. 야, 이거 이게 우리 경연 프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내 노래를 불러줘야. 편안하게 불러줘야 돼. 경연 프로면 1등이에요, 지금. 지만 부르고 있어. 아. 이게 별로 안 좋네. 이 찬스가 오늘은 안 좋아. 자, 여러분. 한 곡만 더 부르고. 아, 그럼요. 예, 그렇죠. 끝났다?
한국만 더 부를 수 있는. 한국도요? 한국도. 저 과연 한국 더 부르는 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위한 길일까요? 그게 좀 아니 왜냐면 오늘 낮이니까 이 순간 김경호 씨가 떠오르는. 기왕 내려간 거 한국도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김경호 씨가 배꼽 잡고 부를 것 같아요. 너무 소리 크게 들려지는 게 좀 안 좋은 효과일 것 같은데. 오히려. 너를. 너를. 야 너덜. 아, 지금 너를 아파서? 너덜. 왜 또 이렇게 열창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무대보다 최고의 라이브. 환희가 나가수보다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 진짜 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최고의 무대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량이 좋잖아요. 웬만하면 세게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그랬잖아요. 더 크게. 무대 아니면은 밖에서는 절대 세게 안 부르 피해줄까 봐 안 부르는데 오늘 제대로 불렀는데 귀찮아. 그전에 저희 녹화했던 장소들은 꼭 나오는 게 플라이 투 스카이 노래고 한번 노래가 많이 진짜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아, 저희들은 사실 오늘 빨간 맛에 이어서 가장 지금 빨리 나갈 그 팀으로 플라이 투 스카이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이제 4시 넘었거든요. 시간이요. 몰라요. 아직도 나올 수도 우리 있어요. 뭐 간식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 그냥 간식 먹으면서 합시다. 그냥 간식 먹어. 아, 도착했어요? 좀, 예. 간식 먹고 힘내요. 저희가 좀 간식을 먹고 좀 힘냅시다. 먹어야 좀 하지. 그래. 아우, 떡볶이. 아우, 고맙습니다. 아, 그럼. 아우, 맛있네. 여러분,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도구 있어요.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괜찮아요. 편안하게 해요, 오늘 뭐. 우리가 먹으면서 다음 찬스를 한번 볼까요? 아, 발표. 그래요. 자, 지훈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야.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바르는 거 이거 가서 커피 주는 거. 아, 아니 방 꾸미는 거. 내가 이거 성공시켰잖아. 아 진짜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노래야. 이거 괜찮아. 지금은 오히려 오늘 같은 이게 날은 괜찮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 뭐가 괜찮아? 김경호 씨가 이것 때문에 마음가짐을 얼마나 받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나. 이거 근데 이거 상처받을 것 같아. 이게 뭔데? 카운터에서 저 방에다가 우리 노래를 그렇죠. 그냥 예약해 버리는 거야. 우리 일단 어떤 노래를 넣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느린 거냐, 신나는 거냐. 아니면 네가 했어야 할 곳이나 프라이데이 나잇을 하고 싶어. 어머님께가 그러니까 제일 엔딩곡 같잖아. 어머니께. 어머님께가 제일 어머님이 레드벨벳 나오겠다. 레드벨 나왔어 마지막 테이블. 레드벨벳. 나왔다. 레드벨벳 부르고 있잖아. 와 대박. 와 얘기하다가 지금 나왔어. 어디로 가야 돼요? 맞네. 깨물면 저. 자, 드디어.
같아. 아우, 팀 나오니까. 그럼 우리 자꾸 거짓말하자. 그러면 거짓말 나올 수도 있어.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안 나올걸요. 아, 예, 싫어해요. 들어오세요. 여기로. 자, 일단 내 노래를 불러줘. 오늘 저희 레드벨벳 빨간 맛을 불러주신 우리 두 분. 아니, 참 특이했던 게 들어오자마자 빨간 맛을 그냥 바로 선곡을 하셨거든요. 너 뭐 할 거야? 뭐 할래? 나 넉살. 넉살? 빨간 맛 할게. 야, 이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레드벨벳 좋아해요. 예. 레드벨벳 평소에 많이 좋아해서. 이게 이제 내 노래를 불러줘라는 해피리도 코너거든요. 이거 아직 보신 적 없죠? 봤어요, 이용기 씨다. 그게 첫 회예요, 첫 회. 오늘 첫 회. 오늘 그거였어요, 이게. 내 노래를 불러줘. 대박이다. 이런 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레드벨벳 노래 나왔잖아요. 네. 알았어요. 신화나 플라이트 스카이 그리고 뭐 G.O.D 노래를 할 생각은 있었어요? 아마? 근데 저 신화 오빠들 진짜 노래 완전. 아, 신창이야? 저희 언니가 신화편 보고. 야, 니는 지금 제일 좋아해요. 미소 오빠 제일 좋아해요. 아니, 언니가 신화창조였으면은. 언니 오셨으면 이거 바로 그냥. 언니 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보고 왔다고. 아, 진짜. 이렇게 빨간 맛이, 두 분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근 요정 김수영 씨는 오늘도 또 장만 자, 우리 예리하고 우리 조이 씨 퇴근! 어여가. 자, 김수영 씨 가세요. 역시 레드벨벳이야. 자, 바로 진행하죠 또. 자, 저희 찬스해야죠. 일단 이제 레드벨벳이 가면서 뭔가 프렌즈가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G.O.D 강제 예약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 생각에 촛불하나 아니면 촛불하나 같은 거는 일단은 처음에 따라 부를 수는 있어요. 제목이 딱 떴을 때, 이거 뭐야? 부르고 싶다가 있어야 돼. 그렇지. 왜냐면 거짓말 했다가 그게 빅뱅 게 아니면 실망해갖고 안 할 수 있어.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좀 피하고. 근데 이것도 진짜 해우도 성공했으니까 우리 성공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제 예약 바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어깨 동무에서 한 마음으로. 강제 예약이 뭐야? 들어갔어. 어디야? 촛불 하나 나왔어요. 4번 봐. 대박. 나 진짜 취소 안 했어. 여기 잡고 있었어. 근데 왜? 몰라. 뭐야 이거?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뭐했냐 진짜.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촛불 하나 또 들었어. 진짜 더 슬프다. 이거 왜 계속 나와? 이거 왜 계속 나와? 너 시장 눌렀어? 그래. 이상하잖아. 혹시 다른 방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다른 방? 어떻습니까? 4번 방이. 1번 방 어때? 남자들. 그래. 거짓말. 거짓말이 좋다. 근데 거기에 빅뱅이라고 써놓고 우리 노래 나오게. 아니야. 많이 급해. 미션에 오니까 톤이 높아지는구나. 많이 급해지네요. 우리
우리처럼 한번 찬스를 쓰면 느긋해지거든요. 우리 얼마나 느긋합니까, 우리? 그렇죠? 거짓말, 지훈이 거짓말 넣을게요. 거짓말 오케이? 오케이. 거짓말 넣을게요, 거짓말. 자, 이제는 마지막 찬스예요. 아, 이 노래 좋아. 해. 4번 봐. 1번만 거짓말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1번만 이야기 걸렸나요? 들어갔어요, 지금. 예, 다음 곡으로 들어갔어. 잠깐만, 나보다 노래. 4번 한다. 4번 지훈이 노래인데? 저거 우리 노래인데? 저 우리 노래. 4번 뭐야? 우리 노래 아니. 뭐야? 뭐야? 야,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잠깐만, 우리 노래. 자, 여러분. 자, 가수들의 리얼한 감정을 볼 수 있구나, 옆에서. 그런 느낌이구나. 거짓말. 자, 1번입니다. 1번. 황구 씨. 한다. 미안해. 얘는 노래인가? 얘는 그건가? 아 이거 그거잖아. 한다. 이게 어떤 볼이 어떻게 나냐면 우겨 넣었어요. 야, 이게 골대 맞고, 골대 맞고 넣었어요, 아주 그냥. 야, 대박. 야, 그러니까 거의 지금 김태우 씨와 느낌이 비슷하게. 김태우 씨 나오네요. 김태우 씨. 시원하다. 밑에는 정문대 선택하기 잘하는 G.O.D의 보통날 부르고 있어요. 정문대 선택하기 잘하는 G.O.D의 보통날 부르고 있어요. 노래 들어야 지금 4번은 보통날. 4번은 보통날이에요. G.O.D가 갑자기 두 방에서 터졌어. 저 영상도 다 지워지잖아 지금 여기가. 기분 탓이야? 그래. 이거 한번 해봐. 나 이거밖에 몰라. 근데 이거 잘. 야, 근데 기분이 너무 좋네. 아, 진짜 찬스에서 성공 못하고. 저희 봐봐. 2번만 볼게요. 2번만. 찬스에서 성공 못하면 저렇게 돼. 다리 양반 다리 한번 봐봐. 야, 근데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활기차잖아. 저런 뮤직비디오 나오는 걸 했었어야 되니. 아주 갑자기 왜 또 뮤직비디오 분석을 해야지. 이래요, 내 보기에 다음에 또 나올 거야, 무슨 옆에서 노래 불러주는 이 찬스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완전 오차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하면서 이거는 없애야 돼. 아무도 안 들어. 야, 문을 활짝 열어줘봐. 방해 안에서. 아니, 쟤네들 저기 밖에 나오고 진짜. 밖에서 바라보는 것도 없어 보이게. 했어. 의미가 없는 게 옆에
옆에서도 노래 크게 부르니까요. 우리 노래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 아, 지금 저 기분이. 아니 근데 이 사람 우리 팀 멤버인데 왜 이러고 우리한테 그래요? 아, 지금 레드벨벳. 야, 걱정 마. 팀도 아 우리 찬스가 있잖아요. 찬스가 있어요. 우린 가능성이 창창한 아이들이에요. 저 빈방에다 테마를 넣어버리고 빈방에다 테마를 넣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역시 진짜 짜릿하다. 깜짝 놀랐어. 아, 일단 우리 거짓말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거짓말을 좀 완벽하게 아니, 멤버들 근데 다 알고 말이죠. 예약 안 했는데 거짓말을 그냥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예약을 한 줄 알고 했는데 그럴 수 있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좀.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 안 되는? 이 친구가 한 줄 알고 했는데 서로 막 예약하고 하자. 요게 완벽한 거예요. 요 작전, 이 강제 예약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죄송한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 아까 못 들었어요? 두 분이 듣더니 문을 꽉 닫으시더라고요. 혹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 못 들으셨어요? 가슴 아파도 아까 옆에서 불렀잖아요. 시끄러워 문 닫았는데 너무 크게 불렀어. 자 일단 자 가시면 이제 G.O.D 가고 나면 신화하고 프라이트가 남는데 예상하기에 누가 오늘 혹시 남을 것 같을지. 맨 끝까지 남을 것 같은 거 어떤 팀인지. 저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재밌네요, 두 분이. 아 근데 같이 뛰어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아 기분이 어떠셨어요, 손흥민 씨? 아니요, 그냥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되니까 솔직히 좀 다 놓고 있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느낌이. 그냥 날 구해준 사람 같아. 영웅 같아. 영웅 같았어. 영웅 같았고. 너무 멋져서. 자 우리 G.O.D 지석 씨 퇴가. G.O.D 이죠. 일단 그거는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역적인 특성상 오늘 이 레전드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분들의 노래를 부르기에 사실 불리한 조건은 맞아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예. 예전에 건대에 살았는데 건대 옆에 살았는데 광진 하여튼 별의별 생각들을 다 들 시간이 옛날 추억까지. 자 이제 1번 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방. 방이 어찌 될지는 몰랐다. 야, 내가 볼 때는 자 2번 방 볼게요. 2번 방. 근데 3명이에요. 3명이거든요. 남자 3명인가? 4번 방이요. 4번 방. 4번 방. 유미 씨의 별. 자 내가 인형이로. 주십시오. 자 두 분 한번 찬스를 한번 봐보죠. 가장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지금 이 팀은요? 강제 예약 괜찮은 것 같아요. 강제 예약. 강제 예약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G.O.D 노래 흘렀고 신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요. 바로 흘러가야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레디 야! 뭐야? 아이돌 테마방 찬스. 아이돌 테마방 찬스. 룰은 이렇습니다. 테마방에 손님이 들어오고 10분 안에 불리지 않으면 땡이에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테마방에 꾸몄던 물건들을 다시 다 그대로 빼오게 됩니다.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화 방을 꾸밀 때 가서 부르면 안 돼요? 테마방 할 때 부른다고요? 그러면 저희 강제 예약 하나 해주세요. 아니 농담 안 할래.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진흙탕 싸움이군요. 이게 억울해요 진짜. 항상. 아니 갖고 오, 진짜 제대로 나온다. 저 저희가 정도는 돼야지. 테마방을 제대로 만들어드려요. 아니 저 뭐야 입간판까지. 됐어, 야. 그러면 됐어. 저게 뭐야? 여기서 적어놓고 안 부르기도 어색하겠다. 진짜. 아니 저게 저 정도면 뭐야? 한국 정도는. 저 방에요. 신청 들어오면요 저 다 줄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아 궁금합니다. 이거
어떨지 결과가 또 궁금해요. 아니 들어갔는데 사장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아니지. 사장님 다른 방 없어요? 들어왔어요. 여자분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자. 이거 뭐 강제 진짜 화내는 거야? 왜? 무슨 일이야? 야 여기 신나 아니 뭐야? 신나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방이 이래? 아니 원래 신화편만을 위한 거야? 몰라. 아니 지금 신화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신화입니다. 자, 테마왕 찬스가 상당히 지금. 오, 진짜 우리 처음 들어와서 신화입니다 붙어 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신화를 할까? 그랬어요. 신화 좋아하는 사람. 나. 무슨 신화 노래 불러봐. 아니 이거를 왜 의자야 그래서. 그거 알지. 뭐야 근데 왜 진짜 이런 거 왜 하지? 봐봐 이런 방송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봤다니까 해피투게더 이런 거. 해피투게더 얘기하다. 지금 해피투게더 얘기하다. 맞다니까 해피투게더. 갔다 왔어. 원래 방에 있어. 자기 중에 몇 명 가지고 그거다. 알고 있어. 이걸 안 해. 이걸 리얼하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네. 근데 친구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신화는 안 부르고 싶은데라고 그랬어. 신화 노래 안 부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 설명하고 안 부르면 더 잔인한데 돼지. 너무해. 잠깐 찾는다. 노래 찾기. 가수 들어왔어. 신화다. 손님. 야, 그게 말만 많이 하고 이거 부르니까 좋니? 너무해. 야. 지금 나 연애 이럴까 봐 긴장돼. 신화를 안 하냐고. 니들 왜 그래? 김경호 씨 증상이 나오는데. 아, 제발. 얘들 뭘 존이나 불러. 여기 있다고. 여기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꽃가루 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찍지 마시고. 올라가고 있어요. 실물이 있는데. 에코의 행복한 날을 나오시죠. 하시나요? 지울 수도 있어. 지울 수도 있어. 아니 이런 노래 왜 춤을 추고 있냐고. 우리 노래 춤을 추라고. 이게 성격이 나오네. 지금 조민호 씨도 많이 지금 괜찮습니다. 이게 댄스곡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차트에서 찾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 신화 실패입니다. 이분들이 신화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해피투게더 이것까지 보셨는데도 지금 시대한 노래를 좀 선택을 안 하셨다는 게 저희도 상당히 이게 조금 왜냐면 근데 옆에서 그렇게 있으면 아니, 근데 사랑이라는 게 왜냐면은 한번 신화가 부를까 이런 오히려 강요하면 왜 좀 싫은 것도 있잖아요. 위에도 쳤잖아 지금. 어디요? 위에도 신호네. 신화? 1번 방. 1번 방. 1번 방. 왜 갑자기 다시 신화야?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지 갑자기? 1번 방. 1번. 나 좋아. 1번 아이가. 야 이거 왜 갑자기 1번 방에서 왜 갑자기? 아니 찬스 들어갔어요. 그대만은 알겠어 내 숨이 안 돼도 거절 안 하나. 자 퍼펙트맨 들어가세요. 아니 왜? 와. 미안해. 와 진짜. 가요 그냥. 깜짝이야. 야 이거 왼쪽이야. 기다려야만 해. 때로 힘들겠지. 1번. 세상을 더 가슴. 너일 테니까. 옆방에서 눈치챘다. 4번 방 하나 늦으셨어요. 4번 방 이제 난리 났어요. 4번 방. 자 4번 방 이제 문 열고 옆방을 구경. 4번 방 너무 근데
4번 방도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아쉽겠죠. 분위기가 사실 늘상 이제 마지막 되면은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고요. 제가 살짝 건의해보는 건데 찬스를 그냥 똑같은 거를 다 주고 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찬스로. 예. 이게 근데 프로그램에 남아있다 보니까 가수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반가워, 너 반가워. 아, 반가워. 야, 솔직해요? 야, 왜 갑자기 신화 노래 부른 거예요? 신화 팬이에요? 진짜? 신창이에요? 와, 신창이 뭐야? 신화 창조! 건대 신창! 건대 갔다 건대 신창! 건대 신창! 예! 갑시다! 갑시다! 가자! 사실 저는 여기가 거의 고향이거든요. 여기 건대가. 건대, 예, 고향인데 참 진짜. 따라하고 싶지. 그렇죠. 원래 그 고향에서는 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사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창! 아, 진짜예요? 진짜. 아니, 와, 진짜로? 아니, 진짜예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양효정입니다. 효정 씨. 예, 그리고 또 성함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화창조 한 김효진입니다. 효진 씨. 효진 씨. 근데 이게 신화가 나왔을 때 조금 어떠셨는지. 이게 꿈인가? 아,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사실 저희가 그 찬스를 테마방 찬스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사모방에 계신 분들 방에 포스터에 막. 예, 포스터에 막 이런 걸 붙여놨는데 오히려 갑자기 지금 다음 거 신학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신화창조가 처음 그 신화에 빠지신 이유가 오빠들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그냥 아, 저게 진짜 아이돌이구나 딱 느꼈어요. 저게 진짜 아이돌이야. 민우 씨하고 앤디 씨 내려갈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사실 저도 퍼펙트맨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른 데서 나왔잖아요. 테마방에서 계속 기대를 했지만 네. 이제 시간은 지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성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본 방에서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또 퍼펙트맨이 나온 거예요. 가는 동안에 정말 하늘 나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 때까지 정말 하늘 나는 기분이었는데 문을 열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진짜 딱 여기구나, 역시. 여기 건신이 있구나. 건대 신화창조. 건신창. 우리 곳곳에 신화창조가 있습니다. 곳곳에. 예, 곳곳에 있어요. 아니 오늘 진짜 예상 전혀 못했죠? 이거 뭐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직 진짜로. 계속 걸려야지.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신화창조가 어떻게 이 노래방에 와가지고. 만약에 짜고 하려면 제일 좋은 그림은 아마 그 4번 방에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짰으면 그렇게 짰을 거예요. 네, 터지게 빵 터지죠. 이거는 진짜 화제되죠. 근데 그런 너무 지나친 건 나오지가 않네요, 현실에서. 힘들어요. 이거 힘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신화! 우리 앤디 씨, 우리 그리고 민우 씨, 박성 씨, 퇴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방. 자, 고맙습니다. 챙기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어쨌든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열창을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멋진 노래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지난주에는 김경호 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저희가 그 엔딩 가수 특집을 또 한번 좀 많이 잘 되면은 모아서 할 거니까요. 지역도 그때 되면 좀 두 분이 원하시는 지역. 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LA 한인타운. LA 안 돼. LA 안 돼. 왜요? 제작비가 안 돼.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잘 나가질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좀 차에 만약에 이제 가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지. 빨리 앨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예. 빨리 좀 왜냐면 진짜. 저희가, 네, 저희가 좀 오래 또 쉬긴 그러니까. 길었었거든요. 어떤 거 가수들에게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뭐 안 유명하고 유명한 거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 차트에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분들한테 빨리 노래를 또 좋은 노래 진짜 두 분 좋은 노래 좀 듣고 싶어요.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게 방송 나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노래방에서 많이 나오죠.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 또 나올게요. 아니 진짜 다음에 보세요. 이거 방송 나오고 나죠? 그 다음 녹화할 때는 계속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러니까 그럼 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거 보고 짜증 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독특한 거 우리 코너가 우리 집 가수분들 짜증나게 만들려고 만든 코너예요. 마지막에 남으신 분들이 꼭 이렇게 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엔딩 노래는 어떤 노래요? 엔딩곡이 저희는 아까도 불렀는데 가슴 아파서 제가 보기에도 가슴 아파도가 제일 네. 여기 엔딩곡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 자 앞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없기를 열이 받아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화가 꼴찌 줄 알았는데, 아까처럼 신화가. 진짜 요청을 좀 그래. 자 이제는 진심을 얘기하시는 신화가 꼴찌일 줄 알았죠. 민호하고 앤디 진짜 부러워요. 그래요. 부러우시는 거야. 안 부러워. 누워 계시네요. 오늘 정말 뮤직비디오처럼 됐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병원에 누워 있는다. 가사가 딱 맞네. 마음이 다녀오네요. 짜증나 씨. 그대가 내게 신화가 왜 이겼을까? 이젠 멈출 수가 가슴 아파서. 진짜 더 짠하게 들려. 종일 그려도 내일의 술 그리움 어제처럼 다시 남아서 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명곡이야.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마음이 짓물러가도 그대라면 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